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됐냐? 이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54년도, 이제 55년도 일본 쪽에서는 하토야마라고 하는 내각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뭐 한일회담 할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하토야마는 소련 친소 정책을 쓰고 있었고, 1955년도에는 소련하고 외교 정상화를 해서 국교를 수립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토야마 내각이 친소 정부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과 북일 관계가 세워져서 북쪽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북일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그리고 55년도부터 56, 57, 58, 59년도 가면서 무슨 문제가 떠오르나 하면 그 제1교포 북송 문제가 떠오르고, 그 북송이 1959년도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일협정은 상당히 이제 또 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하토야마가 57년도에 기시 내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기시 내각으로 기시 노부스케, 이 기시 노부스케 내각으로 바뀌어지면서 기시는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무슨 압력을 받나 하면 이 일본의 어민들이 잔뜩 지금 한국에 와서 납포되어 있고 뭐 배가 많이 납포되는데, 특히 53, 54, 55년도에는 우리 정부에서 아주 일본 어선에 대해서 넘어온 대로 납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 30척, 40척, 50척에 대한 척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단때 한 10척 뭐 정도였는데, 이 54, 55 때는 30척, 40척에 납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민들이 억류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억류되어 있는 어민들의 상당한 부분이 어디 출신이나 하면 야마구치 출신입니다. 이 야마구치 출신의 정치인이 누구나 하면 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지역구의 어민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수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수상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그 정치 압력을 받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평화선 문제를. 그래서 우리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미소 작전으로 나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당시 김동조 정무국장이 일본에 갔을 때 김동조 정무국장을 만나서 기시가 그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뿐만 아니라 1954년도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 생신날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날 기시 총리가 직접 그 대통령한테 생신 축전을 보냅니다. 그 정도까지 일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야츠키라고 하는 특사를 보내서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이제 조금 해빙 무드로 들어갔던 게 1957년, 57년.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쪽에서도 대응을 해서 그동안 억류되어 있던 어민들을 석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8년도에 제4차 이 한일회담이 되고, 이 제4차 한일회담이 추진되면서 일본이 그동안 주장했던 구보다 망언을 다 취소합니다. 그래서 역청구권이고 뭐 이런 거 다 취소하고, 이제 남은 문제, 한일회담이 거의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뭐였나 하면 평화선입니다. 평화선 문제는 일본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한일회담의 전 과정에서 일본이 목표했던 것은 평화선을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죠. 우리는 평화선은 우리 해양 영토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재를 반환한다든가 뭐 보상을 받는다든가 사주를 받는다 여러 가지 그런 거지만, 일본 쪽에서는 평화선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 어민들, 이제 억류 어민들 놔주고 여러 가지 상당히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선 문제가 막판에 결국은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 양보할 수 없고 일본도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없애주겠다. 이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는 상태에 다시 빠지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바로 북송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교묘하게 사실은 사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그 평화선을 가지고 일본 어민을 납포하고 이러는 사태로 가니까 일본 쪽에서는 기시 내각은 겉으로는
친한 정책을 쓰는 척 하면서 사실은 일본 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가 만나서 교포들을 북송하는 결정을 해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59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900명의 첫 북송선이 북한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제4차 한일회담은 끝나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1960년 4월 10일까지 갑니다만, 그래서 4일부로 이제 그 한일회담도 끝이 나고, 그 이승만 정부도 그래서 이제 4일부로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평화선은 어떻게 되느냐? 그 평화선은 그냥 걸려 있었습니다. 평화선은 그냥 그 우리 영토 주권선으로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갔나? 1965년도까지 가고, 그래서 1965년도 한일협정으로다가 우리 전관수역 12해리, 그래서 그 평화선이 얼만큼 쭉 줄어들었냐면 12해리선으로 쭉 줄어든 거죠. 그 배포해드린 거기 그 전관수역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작게 한반도 쭉 둘러싸고, 그것이 12해리 전관수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평화선에서까지 뻗쳤던 우리 영토가 얼만큼 줄어드냐, 그것이 이제 그 전관수역 쪽으로 이렇게 쭉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이승만 그 대통령의 이런 평화선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한 5분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 그럼 시간을 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선은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면 이제 평화선이 걷지 않습니까? 평화선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평화선이 뭐냐 할 때, 아까 처음에 이 평화선을 그을 때 그 평화선을 처음 기한했던 지철군 국장이나 또는 변형태 추관이나 이런 것은 뭐였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성격으로 보면 수산물을 어업 자원을 보호한다는 어업 자원 보호선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게 그 물고기 잡는 정도의 그런 개념의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건 뭐냐 하면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선까지 사실상은 영해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권적 권리, 그래서 주권에 관한 권리,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그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만 공해 그 국제적으로 그 공해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공해 자유가 아니라 그 공해에서의 항해 자유는 그냥 인정해서 항해는 인정합니다. 항해권은. 그러나 그 지하에 있는 지하자원, 또 지상에는 어업자원, 이 모든 것을 인접국가인 한국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하는 주권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아직 세계적으로 무슨 대륙분 개념, 지금 뭐 그거 다 압니다만은 대륙분 개념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뭐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당시 1952년도에 일본이라는 해양 대국도 3해리선을 주장하고 그저 바다라고 하면 위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정도라는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속에 있는 자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이 평화선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선은 바다뿐만 아니라 그 바다 속에까지 근 거고,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그 선도적인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영토가 거의 평화선까지 이렇게 확대됐던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 헌법에 뭐가 되어 있어요?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하는 우리 영토 조항이 있는데, 사실은 그 규정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와 인접 해양으로 한다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인접 해양도 중요한 영토인 거죠. 그런 영토 개념이 새로 도입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뒤통수를 맞은 일본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